어제 강의했던 내용 약간 복습 좀 하고, 어제 리소스 그룹 쪽 AXML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 한 번 더 언급한 다음에 이제 소나피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킷 분석을 위해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 테스트 컨테이너라는 게 있고요. 오늘 사용할 거고요. 왜 사용하냐면 가상 대역기를 이제 쓸 때 실제 타겟 이슈의 BS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 양산 보드에는 패킷 캡처할 수 있는 유틸리티가 리눅스 안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X파일용 가상 제어기 테스트 제어기를 만든 다음에 실제 타겟 이슈에 있는 가상 제어기를 네트워크를 매핑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샤크 한번 해볼까요? T샤크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컴스 IP 예직에 대해서 예제가 제공되는데 거기에 2시간 통신으로 재수정한 거 어플리케이션 똑같은데 예약세면 설계만 바꾼 거죠. 그것도 업로드됐고요. 그리고 스나이피 패킷 캡처 예제, 패킷 캡처 예제를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패킷 캡처 한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내용을 잠깐 다시 복습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ARM 설계가 왜 중요하냐면 설계를 해서 제네터를 하지 않으면 코딩을 할 수가 없죠. 코딩할 수 없기 때문에 있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ARM 파일을 설계해서 주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데이터 타입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해봤고, 머신 매니페스트 디자인 해봤고, 이슈큐션 매니페스트 해봤고, 오늘 할게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랑 시스템 디자인 이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AXML 설계에 대한 내용은 오늘로 끝일 거고요. 내일부터는 계속 실습인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얼굴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쓰고 있는 팝콘 아이디를 제가 열어보면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이제 먼저 한 다음에 머신 매니페스트 하고 이스큐션 매니페스트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 합니다. 물론 이제 어디 플랫폼에 포트 인터페이스가 서비스 인터페이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라피와 관련된 인터페이스도 있고 아라다이어가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하기에는 먼 얘기고 실제 선행 개발할 때 아라피아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라다이어까지 보통 하지 않습니다. 양산 개발을 들어가서 보통 하고 있고 자동차 관련 용어를 잠깐 설명해 주면 현대차에서 POC라는 게 있어요. POC 프로덕트 컨셉. 한국말로 이제 선행 개발이죠, 선행 개발. 선행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회사가 개발이죠. 보통 이제 현대차 회사에는 사양서라고 하죠, 사양서. 사양서를 개발하기, 자동차 회사가 요거 사양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선행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하거든요, 2년. 2년.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선행 개발 끝나면 자동차 회사가 정리가 끝났겠죠? 그럼 자동차 회사가 뭐 하냐면 신규 전장 부품 개발에 대한 업체 선정 을 하겠죠. 그때 위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하고 이제 업체들이 이제 입찰을 하죠, 입찰. 그래서 보통 한 5개에서 8개 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업체를 양산 개발을 위해서 업체를 선택하겠죠. 그전에 이제 그 요구사항을 POC를 통해서 자동차 회사가 하고 선택받은 티어원하고 같이 선행 개발을 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그때 이제 구상서 개발하고 이때 이제 어티플립 입장에는 아라 다이어그라든지 이런 거 안 하죠. 아라 PR 예, 이런 거 안 씁니다. 무엇을 하냐면 아라컴하고 RIX이라든지 그다음에 RISM을 통해서 뭐냐냐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끝나면 뭐가 나오냐 AXML이 나오겠죠. AXML. 그래서 여러분 지금 7일 동안 교육하는 게 이제 선행 개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아다거나 RPA 가려면 어떻게 플랫폼 전반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ISO 표준 스펙 진단도 ISO 표준이지 표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표준 공부하는 게 오토사뿐만 아니라 오토사 안에 다양한 ISO 표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수천 페이지 되기 때문에 그걸 단기간에 마스터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참고로 그 제가 이제 서비스 인터페이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 오늘 이제 제가 알려준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 제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어티 플랫폼 오토사만 지금 5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내부 직원들 많이 육성해 봤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고객사도 육성을 해봤거든요.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 제가 아무리 강의 잘 하더라도 여러분은 1년 동안 실제 선행 개발 하더라도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를 제대로 설계한 사람은 전체 그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 중에 50%도 안 됩니다. 이 50%안 되는 내용을 제가 요 4시간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스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 교육을 하더라도 선행 개발 프로젝트 들어가더라도 실제 하더라도 1년 동안 쭉 이것만 맨날 하더라도 못하는 사람이 한 50%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예,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개발할 때 그 어플리케이션 개수는 개발하다 보면 고정이 돼요. 고정이 된다 이게 뭐냐면 실행 파일 명과 포트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SNMP로 변환하면서 이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냐가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일주일 교육받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고요. 어디 플랫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요즘 나중에 이제 동영상 보고 계속 시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자, 현대자동차가 이제 POC를 특정 전장품 회사랑 이제 용산에서 개발하죠. 근데 이걸 매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도 개발한 적이 없는 POC는 자동차 회사가 한 번도 양산해 본 적이 없는 경우만 POC합니다. 쉽게 설명하게 되면 얼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양산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부터 전차종에 양산이 될 건데 그 전에 선행개발이 얼티 플랫폼 관련된 선행개발 쪽 프로젝트는 이제 올해가 다 끝이거든요. 올해 끝이고 이제부터 다 양산개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산개발은 보통 2년 동안 개발하고 이때 이제 아까 말했던 아라 다이아그라든지 PR 아라 UCM 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발하다 보면 또 뭐 어떤 이슈가 있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능력이 있어서 나눠지는데 하나가 AXML 설계 능력. 이거는 이제 사원과 관계 없어요. 누구나 다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학 다닐 때 가장 중점 적게 뭐냐면 AXML 설계 능력이라는 거죠. 왜? 입사하신 회사에서 아무리 뭐 개발 경력이 많더라도 얼티브 플랫폼 AXML 설계는 매년 새로운 표준이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저도 15년 동안 저도 R22-11이 11월 달에 나와요. 저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R18, 10이 배웠던 AXML 설계 필요 없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ASML의 그 단점은 뭐냐면 과거에 배웠던 게 새로운 표준 나오게 되면 필요 없는 지식 된다는 거죠. 최신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R20-10을 마스터하게 되면 좀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C++ 코딩 능력. 이거는 진짜 개발 경력 사원. C++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오토사와 관계없이 C++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인데 모던 C++ 5,000페이지 ISO 14882 문서 다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소요되죠.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표준 문서가 10,000페이지면 지금 20,000페이지 넘었는데 얼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표준 문서가 4,000페이지 되는 4,000페이지. 그래서 이 페이지 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렇지만 이 코딩 능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남들보다 우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다. 이쪽은 개인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제가 얼티 플랫폼 이제 신입사원 한 30명 채용해서 저희 회사에서 해봤는데 거의 10명 중에 7명은 C++를 제대로 코딩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큰데 AXM 설계능력은 본인 개인 능력에 따라서 좌우지우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하면 극복할 수 있는데 C++는 공부한다고 극복이 안 돼요. 좀 뭔가 타고나야 된다.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가보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AXML 설계에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어렵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은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요. 네트워크 설계는 오늘 할 거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했던 그 포인트 중에 뭐냐면 리소스 그룹이 설계했었고요. 얼티 머신 디자인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보였던 중에 뭐냐면 발리데이션 하게 되면 이거 에러 떴죠. 어제 리소스. 그래서 제가 뭘 빠뜨렸냐고 이렇게 다시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게 리소스 그룹 레퍼런스 하는 게 여기 있더라고요. 위치가.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클릭해서 리소스 그룹을 레퍼런스 하게 되면 레퍼런스 했죠. 저장하면 없어졌죠. 어제 제가 요걸 이제 빠뜨렸거든요. 하면 당연히 작성한 대로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머신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이제 이스큐션 매니페스트 정보가 생성되고 이렇게 보면 리소스 그룹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스큐션 매니페스트 안에 여기 리소스 그룹이 나와 있죠. 그렇죠.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제약사항은 없다. 그러니까 리소스 그룹이라는 거는 작성해야 되는데 CPU 값과 메모리 값을 작성 안 하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똑같습니다. 제약 두지 않겠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 일단 그 여러분이 이제 빌드해서 바로 이제 컨썸IP 베이직으로 바로 갈게요. 컨썸IP 베이직 예제를 빌드해서 폴더를 만들어서 가상제어기에 복사해서 동작시켜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예제는 제가 배포드린 파라 R20-11 샘플스 메인 집이고요. 그리고 컨썸IP 베이직 일단 항상 그 어플리케이션에 AXML 작성할 때 예제 AXML 파일을 가지고 수정 편집해서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실제 자동차 회사에서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랑 네트워크 설계가 대응해 AXML 파일을 주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회사가 네트워크 설계를 줍니다. 전장품 회사가 설계를 안 하고요. 컨사이트 베이직을 좀 이제 그 실제 AXML 상태에서 빌드해서 가상제에 복사하는 방법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게 되면 지금 뭘 할 거냐면
요거 만들어 볼 거거든요. 요거. 그리고 라이브러리 복사해야겠죠. 라이브러리 복사. 네, 요거를 해볼 겁니다. 라이브러리 복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 포직스 OS나 오픈소스의 버전이 바뀌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 교체할 때 OS 교체하는 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사용한 라이브러리만 교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컴사마이 베이직에 대한 예제 요거 해볼까요? 요거 컴사마이 베이직. 그래서 일단 AXML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설명할게요. 일단 컴사마이 베이직에 있는 AXML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삭제했고요. 오토사 프로젝트에서 베이직. 보통 이제 그 오토사 표준에서 또 뭐가 있냐면 요걸 제가 채팅창에 인트라 이슈가 있고요. 이게 오토사 표준 용어인데 인터 이슈 뭐냐면 한 개 이슈 내에서 네, 서마피 통신 그리고 얘는 다른 이슈간 네, 요거 둘 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인트라 이슈 이거요. 한 개 이슈 내에 서마피 통신입니다. 요거 할 거고 그리고 인터 이슈가 바뀌면서 뭐가 바뀌는지를 아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 일단 인트라 이슈 쪽 해볼게요. 그래서 AXML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를 강의하게 되면 제가 진짜 해보니까 이틀 걸리더라고요. 설계만. 근데 이제 그게 실제 해보면 업무에 효과가 있냐? 없더라고요. 예, 업무 효과는 뭐냐? 실제 스스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일일이 돼도 못하는 분이 절반. 절반의 의미가 뭐냐면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 관계없이 예약세멜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제에서 카운서의 베이직의 예제가 저희 회사 예제 폴더 구조가 여기에 각 예제 안에 AX 파일 예제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요. 얘를 이제 복사해서 써있고요. 어떤 예제냐면 그림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켈레톤이라는 게 있고 프록시가 있고 스켈레톤이 이제 P포트에서 R포트로 서비스 인터페이스 이벤트를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 이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벤트 메서드 필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벤트 메서드 필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타입을 보게 되면 맨 먼저 시작할 때 프로젝트에서 뭐냐면 데이터 타입을 봅니다. 여기에 밸류로 지금 보면 밸류가 하나밖에 없네요. SM 축 밸류가 있고요. 밸류가 있죠. 일반 변수 표도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소프트 컴포넌트가 프록시 스켈레톤, 뭐 SM도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프록시 스켈레톤에서 컨슈머 프로바이드라는 또 단어가 있는데 보통 어티 플랫폼 표준문서를 보게 되면 스켈레톤 프록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프로바이더 컨슈머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스켈레톤하고 프로바이더는 동음 이어다. 이음 동의어. 이음 동의어다. 네, 이음 동의어. 그러니까 그 오토사 표준문서 볼 때 이제 이음 동의어나 동음 이어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음 동의어. 단어는 다른데 같은 의미란 거죠. TV란 단어나 텔레비전 같은 거죠. 동음이어가 뭐냐면 동음이어가 뭐냐면 농부가 말하는 배와 선장이 말하는 배가 같지 않죠. 예, 얘는 과일의 배고 얘는 바다의 교통수단이죠. 그리고 또 뭐가 같지 않냐면 의사가 말하는 표다죠. 얘는 사람의 신체적. 동음이어, 이음 동의어를 잘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표준문서 볼 때 이게 헷갈리거든요. 헷갈리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뭘 하려냐면 스켈레톤하고 프로바이더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프록시와 컨슈머 같은 말입니다. 근데 표준문서에 이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게 P포트, R포트와 이벤트냐 메소드냐 필드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벤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벤트 기준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이벤트 기준으로는 얘가 통신 그 보면 이제 아까 데이터 타입을 10불 원형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컴사이 베이직은 뭐냐면 10불 데이터 원형을 그대로 이벤트로 갖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보게 되면 이벤트에 그냥 더블 갖다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 네임스페이스 들어갔죠. 그 다음에 메소드, 필드라는 게 들어갔죠. 이것도 데이터 원형 썼죠. 그리고 여기 메소드도 데이터 원형 썼습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피포트에서 이벤트, 필드, 메소드를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 디자인에서 머신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머신. 그래서 머신에서 뭐가 있냐면 머신 디자인 들어갔죠. 머신 디자인에서 들어갔고 여기 그다음에 리소스 그룹도 들어가 있죠. 리소스 그룹은 필수거든요. 필수. 그다음에 로고 채널 설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디자인에서 이전에 클러스터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로컬 호스트라든지 멀티캐스트 SIP S를 처리하기 위해 멀티캐스트도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드에서 뭐 실행이 되면 여기 이제 디바이스명 ETH0랑 로컬 호스트가 여기 이더넷으로
머신 밑에 설계가 되어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단 순서를 이렇게 하죠. 일단 썬IP를 좀 설명한 다음에 좀 실습하는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썬IP 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뭐냐면 썬IP 동신을 쓰겠다는 겁니다. 썬IP. 썬IP의 특징이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실행 파일을 만들면 그 실행 파일에 매니페스트 파일,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 파일만, 제선 파일만 바꿔주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이슈에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두 마디 좀 설명해주면, 이슈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1, 2,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파일을 수정하지 않고,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여기에도 동일한 어플리케이션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얘도 여기에 넣을 수 있겠죠. 이때 IP 주소만 바뀌기 때문에, IP 주소의 정보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 파일에 IP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 싱 파일을 그대로 배포한 후에 매니페스트 파일만 바꾸면 어플리케이션은 정상 동작합니다. 이게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고요. 혹은 얘랑 통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같은 이슈에도 존재할 수 있고 다른 이슈에도 존재할 수 있죠. 예. 이때도 마찬가지로 매니페스트 파일만 바꾸면 쉽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OT에서 이슈에서 다운받았을 때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차종에 관계없이 그랜저나 에쿠스나 제네시스에 관계없이 동일한 실행 파일을 실행할 수 있고 그때 차종이 바뀌면 매니페스트 파일만 바꿔서 실행 파일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매니페스트 파일은 뭐냐? 예약된 파일이죠. 예약된 파일.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약된 파일도 같이 유지보수를 한 형태로 되어 있고 실제 오토사 표준에서는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예약된 파일을 이슈 안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슈 안에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에서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드 트리플 프리브로 되어 있으면 이슈에 대한 예약사 원본을 이슈에서 보관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OTA 서버도 원본을 보관해야 됩니다. 이게 오토사 표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니페스트 파일, 제선 파일 자체가 표준화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버전 R19, 11로 구현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을 거고 R20-11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을 건데 매니페스트 파일 자체로는 이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약 파일 원본 보고 이력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뭐냐?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서로 다른 이슈에 복사를 하더라도 매니페스트 파일만 바꾸면 그 어플리케이션 정상 동작한다. 그때 그 어플리케이션은 재컴파일이 필요 없다. 이게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카카오톡 앱을 아이폰에서 쓰든 안드로이드 폰에 쓰든 컴퓨터 PC에 쓰든 내가 아이디만 있으면 접속해서 바로 쓸 수 있죠. 예, 이게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에 의해서 가능한 거고 그때 PC냐 안드로이드 폰이냐 아이폰이냐를 구분점을 짓기 위한 매니페스트 텍스트 파일이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IP는 보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고요. OSI 실계층에 오게 되면 포트, 맥, IP 버전 4, IP, UDP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프로토콜이 썬IP입니다. 이게 좀 네트워크를 좀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더넷으로 1500바이트가 수신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 1500바이트의 데이터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IP가 들어가죠. IP가 있고요. IP 안에 뭐가 있냐면 TCP냐 UDP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일단 TCP라고 가정할게요. TCP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썬IP 들어갑니다. 요게 1500바이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혹은 이렇게 UDP. 그래서 세종단에 있는 프로토콜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 중에 대표적인 게가 뭐냐면 HTTP라든지 SSH라든지 아까 우리가 접속할 때 쓰고 있죠. FTP, 텔넷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서비스 레이어 쪽 분야인데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하면 내가 썬IP를 쓰려면 IP 설계와 TCP, UDP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썬IP만 설계할 수 있다고 해서 이더넷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면 되고 그리고 썬IP랑 썬IP 프로토콜이라고 썬IP SD 프로토콜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토콜과 썬IP SD 프로토콜이 동시에 쓰는 게 아닙니다. 패턴이게 되면 뒤에서 들어오구나.
혹은 이렇게 해서 넣는다는 거죠. TCP, UDP도 하나의 서버 바이트에 동시에 못 넣어요. TCP냐 UDP냐 하나 선택하는 거지 동시에 넣는 게 아닙니다. SIP도 SIP냐 SD냐를 동시에 넣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SIP겠죠. 그래서 TCP, UDP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이 통신하는 거죠. 그리고 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표준 용어인데 노드가 뭐냐? 노드는 network에 연결된 이슈, 노드라.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이슈를 노드랍니다. 네트워크가 없는 이슈는 노드라 하지 않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에 있는 이슈를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드가 있죠. 그래서 TCP와 UDP로 한다. 그때 이 SOAP에 대해서 뭘 해주냐면 아라컴에서 이 SOAP를 지원을 해야겠죠. 통신 프로토콜이니까. 그리고 E와 SOAP SD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할 때 CAN 통신을 SOAP로 상호 변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실제 데이터랑 수신된 데이터가 일치하냐, 그리고 송신한 데이터와 실제 송신한 데이터가 일치하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SOAP와 같은 게 아니다. 같은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구조에 요게 32비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죠, 4바이트. 비트와 바이트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8비트가 1바이트. 네.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이 SOAP를 설계하기 위해서 SOAP 영역에 있는 메시지 ID, 리퀘스트 ID, 이 ID가 있는데 이 ID 값도 다 AXML 파일에 기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페이로드가 있는데 페이로드가 뭐냐면 페이로드가 중요한데 캔 통신이든 캔이든 캔FD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이든 이더넷 실제 페이로드라는 게 존재를 해요. 얘가 뭐냐? 실제 보내는 데이터 값이죠. 뭐냐? 이들의 입장에는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이벤트라고 하면 이벤트 값. 근데 이게 헥사죠, 헥사. 16진수. 16진수 값으로 송수신됩니다. 그래서 페이로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 개의 이더넷 프레임에서는 이더넷 프레임은 총 500바이트인데 한 개의 이벤트만 송수신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이벤트가 두 개면 이더넷 프레임 두 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를 두 채로 설계해라. 그러면 1000바이트 꽉 채울 수 있다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이벤트에 골체로 되어 있으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리얼라이제이션 필요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값을 1, 2, 3, 4, 3A는 B는 2라고 했을 때 단순 무식하게 하면 1, 2랑 값이 이게 헥사로 가겠죠. 하면 얘를 다시 바이트에 합치고 바이트 풀어야 되는 게 작업이 있거든요. 그게 시리얼라이제이션,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의 개념입니다. 풀고 캡처하는 거. 요거는 나중에 패킷 캡처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SIP SD 하려면 SIP SD도 이 빨간색 부분이 예약설 태그로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SIP와 SIP와 무슨 차이냐? 요거 좀 뒤에 좀 설명하게 되면 요거 보기가 제일 빠른데 10페이지 보게 되면 SIP SD는 뭐냐면 멀티캐스트를 쓰고 있고요. 멀티캐스트가 뭐냐면 그 하나의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올려있는 모든 디바이스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멀티캐스트로 SOAP SD가 동작하게 되고 SOAP SD는 서비스 디스커버리랍니다. SD 약자가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 디스커버리. 그래서 뭐냐면 나랑 송수신할 어플리케이션을 찾는 거죠. SD가 뭐냐면 파인 서비스, 오퍼 서비스. 나랑 통신할 어플리케이션을 찾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카카오톡으로 채팅할 때 친구를 지정하죠. 친구 지정 없이 보통 안 하죠. 그래서 친구 지정해서 그 친구가 있냐 없냐 문제가 있냐면 로그인 돼 있냐 로그인 돼 있지 않냐 따라서 있고 친구가 그 내가 채팅 내용을 읽었냐 안 읽었냐를 확인해야겠죠. 그때 우리가 파인드 서비스 오퍼 서비스를 해서 찾는 거죠. 나랑 통신 어플리케이션을 찾는 거고 그리고 멀티캐스트 쓰게 돼 있고요. 그럼 뭐가 있냐면 통신을 그만하겠다. 스탑 오퍼 서비스 또 할 때 SIP S 씁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멀티캐스트가 아니거든요. 얘는 뭐냐면 보낼 이벤트가 개수만큼 내가 보낼 수 있다는 걸 지정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 값은 SOAP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SOAP SD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준비 과정,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고 실제 서비스 인터페이스 이벤트 값은 SOAP로 보냅니다. SOAP로 보내고요. 그리고 SOAP에 해당한 프로토콜에 매칭되는
C++ 아라컴 API가 존재합니다. 요거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어티 플랫폼 표준으로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SD와 SNIP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설명에 앞서서 얘를 한번 다운받아서 실행해 볼게요. 본명적으로 와일샤크를 쓰고 있고요. 이 자동차 쪽에는 더 이상 이제 캐노이를 구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캔토신 캔FD를 할 때는 벡터에서 판매하고 캐노이 구매해서 다 쓰고 있죠. 현재 저희 회사도 구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넷의 경우에는 캐노이 쪽 이더넷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PC용 이더넷하고 차량용 이더넷하고 케이블 모양만 다르지 통신 프로토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와일샤크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와일샤크가 자동차 업계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와일샤크에서 많이 지원해요. 무료이고요.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회사 VS코드 팝콘 아이디 안에는 캡처 파일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설치되어 있거든요. 클릭하면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뭘 설명하냐면 SNIP를 설명할 건데 보시면 이게 저걸 봐야겠다. 보시면 디스코드로 설치 필요 없이 팝콘 아이디에서 바로 볼 수 있고요. 그 PK 파일 복사해서 더블 클릭하면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SOMIP, SD가 있고 여기 보면 SOMIP가 있습니다. IP가 있죠. 그리고 SOMIP, SD에 보면 오퍼 서비스, 파워인 서비스를 먼저 쌍방의 스켈레톤 프록시가 오픈소스 파인드 서비스를 호출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이 프로토콜 안에 데이터 구조가 나오거든요. 데이터 구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요 숫자랑 여기에 헥사 코드 값이 매칭되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해석이 돼야지 ARM 설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SOMIP나 SOMIP SD에 대한 프로토콜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제가 ARM 설계해봤자 여러분 이해 못할 뿐더러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뭐냐? 패킷 캡처 파일을 가지고 해본다. 이게 오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 패킷 캡처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제가 이번 교육 때 알려줄 거고. 그리고 또 특이사항이 뭐냐면 SOMIP SD가 동작할 때 반드시 뭐 하냐면 TCP 3-way 핸드쉐이킹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UDP 통신을 하더라도 TCP 핸드쉐이킹에서 그 실제 해당하는 IP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TCP 3-way 핸드쉐이킹인데 얘는 오토사 표준과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방식인데 SIP에서 파인드 서비스, 오픈 서비스 할 때 TCP 3-way 핸드쉐이킹을 수행을 한다. 왜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SIP를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 있거든요. 네. 파이썬을 구현할 때 처리 안 하게 되면 파이썬하고 어디 C++로 구현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통신을 못해요. 네. 못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처리하는 게 처리해줘야지 파이썬이 정상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면 파인드 서비스, 오퍼 서비스부터 이제 그 수행하게 되는데 이게 파인드 서비스는 누가 하냐? 예. 프록시 알포트에서 파인드 서비스 API나 스타트 파인드 서비스 API를 통해서 파인드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오퍼 서비스는 뭐냐면 스켈레톤, 피포트에서 오퍼 서비스 합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먼저 시행하냐는 관계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SIP에서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예제인데 클라이언트와 서버 개념이 있고요. 좀 헷갈릴 건데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용어도 있고요. 그 아까 봤던 그 이음동의어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프록시고 서버가 스켈레톤이에요. 이게 표준 문서에도 좀 헷갈리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도 같죠. 보시면 스켈레톤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표준 문서에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스켈레톤을 설명했다가 어느 순간에 서버로 설명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프로바이더 설명했다가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동차 회사 요구사항 왔을 때 혼돈이 와요.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저희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랑 프로젝트 할 때는 프로바이더 컨슈머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프로바이더 컨슈머 요거 단어 많이 쓰고요. 헷갈릴 수 있다. 요거 자 그러면 여기가 프록시고 여기가 스크립트 되겠죠. 그래서 파인드하고 오퍼 서비스를 누가 먼저 호출하냐는 관계없습니다. 오퍼 서버가 먼저 갈 수 있고요. 파인드 서버가 먼저 갈 수 있어요.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인드 서버도 오퍼 서비스를 여러 번 호출하거든요. 여러 번 찾을 때까지. 숫자 때문에 관계없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 서비스 오픈소스가 끝나면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보낼 이벤트 개수를 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 그룹이라는 걸 줘서 이벤트 개수를 보내고 개수를 인지했다고 아크 신호가 합니다. 아크 신호. 네. 하고 요 SIP SD 처리가 끝나야지 SIP가 실제 값, 이벤트 실제 값을 보낼 수 있다. 이가 핵심 포인트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SD가 있고 SIP에서 데이터를 실제 보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SIP SD를 쓰려면 반드시 뭐냐? 멀티캐스트를 지원해야 된다. 멀티캐스트. 왜 이게 중요하냐면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냐 안 하냐는 그 어디 플랫폼의 기능이 아니고요. 포직스 OS에서 어댑티브 플랫폼에 대한 포직스 OS에서 멀티캐스트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 왜 하냐? IP 그래서 OS 포직스 OS에서 멀티캐스트를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잠깐 보게 되면 멀티캐스트죠. 여기 보면 멀티캐스트를 이제 그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통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멀티캐스트를 허용하는 방법도 있거든. 그래서 뭐 네트워크 뒤져 보게 되면 멀티캐스트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좀 정보를 좀 정리해서 좀 보여주면 그래서 멀티캐스트 테스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보통 멀티캐스트 테스트를 하려면 제가 칭찬을 알려줄 건데 이런 명령으로 멀티캐스트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멀티캐스트를 지원하게 지원이 안 되면 멀티캐스트를 지원하게 세팅해야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뒤져보면 멀티캐스트 지정이 나오는데 리눅스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리눅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멀티캐스트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멀티캐스트가 지원되냐 안 되냐는 TCP 덤프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내 IP에서 멀티캐스트 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잠깐 보여주면 TCP 덤프거든요. 테스트 컨테이너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멀티캐스트 명령어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멀티캐스트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TCP UDP 통신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플랫폼 관계없이 해당 OS에서 UDP를 차단하거나 TCP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신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이제 현업에서 개발할 때 리눅스 포팅이나 QX 포팅을 할 때 멀티캐스트를 허용 안 해서 애초부터 어플리케이션에 SIP가 동작 안 할 수도 있고요. 혹은 TCP UDP를 방화벽으로 잠궈 두어가지고 동작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고려해야 된다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디폴트 값은 멀티캐스트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한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일단 그래서 이 통신 프로토콜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통신 프로토콜의 SIP SD와 프로토콜에 대한 요 패킷 구조를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가 필요한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 서비스 아이디, 메소드 아이디 뭐 기능이 있는데 이게 실제 예약쌤의 설계와 어떤 관계가 있냐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SMIP와 ST 프로토콜을 공부해야 된다. 얘는 오토사가 아니죠. IS 표준입니다. IS 표준. IS 표준이고요. 어떤 IS냐면 SMIP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홈페이지에 있고요. 홈페이지에 알려줄게요. 여기 채팅창에는. 그리고 표준은 ISO 1722로 그리고 저희 목적은 교육이기 때문에 이 벡터에서 제공하는 이제 SNIP 쪽 개념 설명 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내줬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SNIP 기반으로 차를 양산하고 있고 작년에 제네시스 4개 차적인 경우에는 어디 플랫폼은 아니지만 SNIP가 적용돼서 이미 양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SNIP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애초부터 SNIP 관련되어 있는 예약쌤의 설계를 할 수 없고요. 예.